오두미교는 장릉이란 인물이 만든 종교로 그는 촉으로 들어가 공명산 산중에서 도술을 배운 뒤 도술에 관한 책을 지어 백성들을 미혹했는데 그에게 도술을 배우기 위해선 쌀 5뚜를 바쳐야 했기 때문에 오두미교라 불렸다 합니다. 이후 장릉이 죽고 그의 아들인 장영이 오두미교를 이어받았고 장영이 죽자 장릉의 손자인 장로가 오두미교를 이끌게 됩니다. 장로는 촉의 실세였던 유언의 눈에 들어 그의 명에 따라 한중으로 들어간 뒤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 점차 교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장로는 요술로 백성들을 교화시키려 했는데 스스로 사곤이라 칭했고 도술을 처음 배운 사람은 귀졸이라 불렀으며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 몸과 마음 전체가 오두미교를 숭배하게 된 사람들은 죄주라고 불렀습니다. 죄주들은 각각 부하들을 인솔하여 백성들을 가르쳤고 다스리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죄주는 치두대 죄주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죄주들은 돈을 거둬 길에 여관을 지었고 여관에 쌀과 고기를 둔 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누군가 법을 어긴다면 3번까지는 너그럽게 용서했지만 그 이후 다시 법을 어기면 그때는 처벌했다고 합니다. 오두미교는 죄를 저질렀기에 병을 얻었다고 하여 병이 있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과오와 실수를 말하게 하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하여 신자를 늘리는 모습은 태평도와 유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로는 오두미교를 성장시키며 자신만의 종교 왕국을 만들었는데 한인과 소수민족들은 오두미교의 방식들이 매우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로는 조조에게 토벌되기 전까지 한중에서 거의 30여 년간을 무리 없이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촉의 실세는 유언이었는데 장로의 모친은 미인이었고 처음 귀도를 하여 유언의 집을 자주 왕래하였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언은 장로를 도기사마로 삼아 한중에 파견했고 장로는 한중 태수인 소고를 죽이고 한중을 차지합니다. 유언과 장로의 관계는 윈윈 관계였는데 장로는 유언 덕분에 한중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교세를 확장시킬 수 있었고 유언의 명에 따라 조정에서 파견하는 한해 관리들을 살해하였는데 유언은 이를 이용하여 오두미교 때문에 길이 끊어졌다는 핑계를 대고 조정과의 연락을 끊은 뒤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데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는 유언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함께 한중으로 파견된 인물인 장수를 죽여 그의 세력을 흡수하기도 했었는데 유언이 죽고 그의 뒤를 유장이 잇자 더욱더 교만해져 유장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마 장로는 유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유장을 만만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에 성격 좋은 유장도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는지 촉에 있던 장로의 모친과 그의 가족들을 죽여버렸고 이로 인해 유장과 장로는 원수 사이가 됩니다. 유장은 장로를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했기에 방위 등의 장수를 여러 번 한중으로 파견해 장로를 공격했지만 매번 졌다고 합니다. 장로의 종교왕국이 시간이 지날수록 막강해지자 조정에서는 그를 정벌하지 않고 관직을 주어 회유하려 했고 이에 장로는 조정의 공무를 한상하는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다 백성 중에 한 명이 땅에서 옥으로 만든 인주를 주어 장로에게 헌상하자 장로의 수하들은 왕이 되라는 하늘의 계시가 왔다면서 장로를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연포가 나서서 한천의 백성들은 10만 호가 넘고 생산물이 풍부하여 토지가 배옥하고 사방의 지형이 요새이니 천자를 보좌할 수만 있으면 부귀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공께서는 황제의 뜻에 따라 관원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형벌을 단행하기에도 충분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 스스로 왕을 칭하는 것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왕을 칭하는 것을 미루어 재앙을 초래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간언하니 장로는 연포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위나라가 한중의 장로를 정벌하기 위해 군을 일으키자 위협을 느낀 양주의 군벌들이 마초와 한수를 중심으로 거병하여 조조와 맞섰는데 이때 장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전투 덕분에 관서주민 수만 명이 한중으로 들어와 장로는 이득을 봅니다. 장로는 한수 마초 세력이 조조에게 패배한 뒤 마초가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조조와 맞서자 전과는 다르게
장수 양항을 파견하여 마초의 군대를 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초는 또다시 위나라 군대에게 패배했고 장노는 한중으로 도망쳐온 마초를 받아들입니다. 장노는 마초가 양주에서 뛰어난 명성을 가진 무장이었기에 도광제주로 임명하고 딸을 시집 보내 사위로 삼으려 했는데 어떤 이가 장노에게 이처럼 자신의 욕친을 사랑하지 않는 이가 어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했기에 장노는 자신의 생각을 거둡니다. 이후 마초는 장노가 함께 일을 하기에 부족한 인물이라 생각하여 근심을 하다 유비가 성도에서 유장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장노를 버리고 유비에게 합류합니다. 건한 20년, 조조는 한중을 정벌하기 위해 출병했고 양평관에 도착합니다. 본디 장노는 조조에게 항복하려 했지만 그의 동생 장위가 이를 수긍하지 않고 병사 수만 명을 이끌고 양평관에서 조조군에 맞섭니다. 하지만 한중에서야 장노의 세력이 강대했지 전국구에서 놀았던 조조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위의 군대는 조조에게 패하여 무너집니다. 장노는 장위의 군대가 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조에게 무릎을 꿇고 토항하려 했는데 옆에 있던 연포가 지금은 추격당하는 상태이므로 항복해도 큰 공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도우를 달아나게 하여 박호와 항거하도록 한 이후에 기순한다면 큰 공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장노는 연포의 말대로 한 뒤 파중으로 도망가려 했는데 도망가기 직전 측근들이 진귀한 보물을 쌓아놓은 창고를 불태워 조조가 차지할 수 없게 하려 하자 장노는 나는 본래 조정의 명에 따라 기순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소. 그리고 현재 도망치는 것은 조조의 군대를 피하기 위함이지 결코 나쁜 뜻이 있는 것은 아니오. 진귀한 물품을 쌓아놓은 창고는 국가의 것이니 그냥 두도록 하시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후 조조는 장노의 본거지로 입성한 뒤 장노가 창고를 불태우지 않은 것을 크게 칭찬하였고 본래 장노가 항복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람을 보내 장노를 위로하고 지금이라도 항복하라고 설득합니다. 이에 장노는 조조의 말에 따라 항복했고 조조는 장노를 직접 영접하여 진남 장군으로 삼아 빈객의 예우를 했고 낭중 후에 봉하고 시급 1만 호를 하사합니다. 거기다 장노의 5 아들과 그의 곁에서 조언을 한 연포까지 열후에 봉하고 자신의 아들 조팽을 장노의 딸과 결혼시키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조조가 이렇게 장노를 우대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항복할 의사가 있었고 진귀한 물품을 쌓아놓은 창고를 불태우지 않은 것도 영향을 줬겠지만 오두미교의 교주인 장노를 우대하여 이미 종교 왕국이 되어버린 한중을 더 쉽게 통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장노가 조조의 군대를 피해 파중으로 달아났을 때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황건을 장노에게 보내 장노를 맞이하려 했으나 이미 장노는 조조에게 항복한 뒤였습니다. 전략에 따르면 마초가 장노에게 있다가 촉에 있는 유비에게 합류했을 당시 그의 첩인 동씨와 아들 마초는 함께 가지 못하고 한중에 남아 장노에게 몸을 의탁했는데 조조가 한중을 점령하게 되어 조조의 포로가 됩니다. 조조는 명을 내려 동씨는 연포에게 주고 마초는 장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노는 괜히 마초를 살려줬다가 꼬투리를 잡힐까 걱정했는지 자기 손으로 직접 마초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정사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장노는 도적의 생활을 하면서도 근심을 떨쳐버리고 선조들의 제사를 지켰으니 공손찬과 비교하면 더 낫다고 평가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장노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